제 환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눈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된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과연 이런 눈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을까요? 쌍꺼풀 재수술은 단순히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수술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노하우와 그런 정확한 진단, 치료 방법을 알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얇은 쌍꺼풀로 교정을 했는데요.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눈 앞쪽부터 두껍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거든요. 쌍꺼풀이 눈 앞쪽부터 두꺼우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앞쪽에서 얇게 시작해야지 자연스럽지 이렇게 두껍게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앞쪽 라인을 얇게 시작하도록 교정을 하는 것이 일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눈이 잘 보시면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꺾여 있는데 이 꺾인 부분을 어떻게 둥글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흔히 집도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술을 받는 그런 의뢰인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내 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단순히 쌍꺼풀 라인만 잡고 좀 더 얇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절개선 밑부분이 통통한 거, 일명 소세지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 역시 그 부분의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통통하다는 것은요, 위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꺼져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피부를 제거해도 상대적으로 절개선 밑부분이 위쪽보다 더 돌출된다면 소세지 현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절개선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수술은요, 쌍꺼풀을 얇게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둥근 눈매를 만들고 앞에서부터 얇게 교정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수술 노하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20년 가까이 쌍꺼풀 재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좀 난해한 경우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검은 눈동자 밑에 패여 보이는 부분, 지금 보시면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일까 말까 하고 눈동자 초점이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우울해 보이는 그런 상인데요. 이거를 잘못 보면 하안검이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죠? 사람 눈이 좀 덜 떠지거나 다른 동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형 눈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더 뜨면은 눈동자가 정상으로 오지만 눈을 감을 때 검은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간의 눈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반사 그런 기능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눈을 감았을 때 안구 자체, 즉 우리가 시야를 볼 수 있는 동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눈이 조금 덜 떠지게 되면 눈동자 초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게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한편으로 기울면 눈동자 초점이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수술 후에 제가 한 거는 쌍꺼풀 재수술밖에 없지만 훨씬 더 또렷한 눈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쌍꺼풀 수술은요, 처음 받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재수술의 경우에는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 그런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